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럼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장수정님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제이슨 무어의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를 가지고 토론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원료, 그다음에 에너지, 식량, 그리고 노동력 이 네 가지 것들을 저렴화 시킴으로써 이렇게 비로소 자본주의가 축적을 해 나갈 수 있고 착취라고 하는 것도 그 네 가지 그 저렴한 것들에 대한 전유, 뭐 수탈이라고 해도 좋겠고 강탈이라도 좋겠는데 전유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 마리오 달라 코스타하고 제이슨 무어의 생각 사이에 어떤 연결점 같은 것이 혹시 발견되셨는지 있다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연실 선생님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는 좀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간밤에 한 몇 시간을 못 자가지고 약간 비몽사몽하는 상황이라 애써서 그래도 좀 기여를 해보면 그 제이슨 무어도 거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 여성의 재생산 노동, 여성의 노동이 왜 이렇게 값이 싼가, 가사노동과 같은 혹은 무상인가, 그리고 그것 없이 자본주의가 어떤 축적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점이 있었고, 지금 제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음성으로 잠깐만 해야 되겠는데요. 선생님, 다른 분이 먼저 발표하시고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네. 여기 긴급 상황이 좀 발생했어요. 잠깐. 네네, 좋습니다. 예, 예. 다른 선생님 중에서 혹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이슨 무어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네.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권범철 선생님. 저요? 저는 그 제이슨 무어 책을 읽으면서 달라코스타나 다른 또 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네 가지 저렴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뭐 말하는 김에 제 생각을 짧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네 가지 저렴한 것들을 그러니까 상품으로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상품이 아니게끔 보이게 함으로써 무상으로 전유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어떤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제이슨 무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러한 그 논의의 어떤 선구적인 그 핵심적인 어떤 그 뭐랄까 논점을 이 달라코스타가 이미 이제 제기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도 이제 서평을 쓰면서 그러한 관점들을 이제 제이슨 무어가 좀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이 페미니즘의 투쟁을 달라코스타 글은 저는 예전에는 이제 그 여성과 공동체 정복 그 글밖에는 거의 이제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선집을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 달라코스타의 논지가 그 대지로 그리고 어떤 공통장의 문제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특히나 어떤 자연에 대한 수탈의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그게 지금 현대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점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점점점 더 제이슨 모어의 논의와 가게 비슷한 구조를 많이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네 가지 분야를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자원의 수탈과, 그러니까 이 원료, 아까 제이슨 모어가 원료, 에너지, 식량, 노동력 이 네 가지를 얘기할 때,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지금 달라코스타는 어떤 대지의 문제,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비임금 노동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자원의 강탈이 어떻게 이 또 값싼 노동력을 만들어내는지의 어떤 그 지구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또 달라코스타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뭐 아프리카나 그 아시아,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에서 그 IMF와 세계은행이 이렇게 필두로 해서 구조조정 정책과 어떤 개발 정책들, 특히나 뭐 댐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그게 또 부채 경제와 맞물려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채를 뭐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사유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땅을 토대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 관계에서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세계 전역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오늘날의 어떤 거대한 디아스포라 과정이 지금 지구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전 세계의 어떤 무기력하고 그렇게만 보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력한 그런 노동력들을 생산하는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저렴한 것들 간의 어떤 관계도 그 달라코스타가 자신의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리아 미즈하고 그 자본주의와 가부장제하고 아까 권범철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캘리번과 마녀에서 이제 시초 축적이 일어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이슨 무어의 책을 읽으면서 좀 부각됐던 건 뭐냐면 그 시초 축적이 시초 단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거를 발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구화를 이제 하는 과정이 저렴화를 이제 계속해서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이 달라코스타의 논의에서는 그 저렴화의 형상, 양식, 기본 이 최초의 원형이 여성의 이제 노동력을 무상화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저렴화의 양식, 그러니까 자연을 발명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연이 발명됐다고 했잖아요. 그 뭐도 이 근대에서 이 자연이 발명됐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여성 노동력이 또 자연화된 여성의 신체가 자연화된 그 과정이 지금 그 신자유주의 이후에 원래 그 정규직 노동자들 산업 노동자들을 다시 이제 불안정 노동자로 만드는 과정하고도 좀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역사의 패턴이 좀 반복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달라코스타가 여기서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확대한 것, 좀 근본적으로 다시 좀 재편한 것, 임노동자가 아닌 여성 노동자로 그게 이제 조금 무어에서 조금 더 좀 나아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의 원형이 사실은 여성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산업 체계, 생산 관계 밖으로 이제 밀어내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비가시화된 프롤레타리아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 산업 체계를 떠받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 보였던 거고 누락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비가시화된 존재들을 가시화하는 이 작업들이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개념과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을 다시 재구성하면서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그 제이슨 무어 책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인식, 그러니까 데카르트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거기에 기반을 둔 뭐 성장, 발전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했던가, 그리고 무엇을 희생 삼아서 그것이 가능했던가를 이제 비판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그 그러니까 여성의 노동, 여성이 그 기여했던 노동의 구체성이, 그러니까 그 언급이 정말
흡족할 만큼 되진 않았고 자연이 이렇고 이제 자연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노동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언급한 몇몇 페미니스트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떤 생태주의적 관점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무엇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두 분이 지금 접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달라코스타 이분은 훨씬 더 이제 여성의 노동의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유되었고 무상으로서 전유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더 살려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이 제이슨 무어 책과 이 달라코스타의 책을 이렇게 쌍두마차로서 읽어야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틀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만 이제 페미니스트로서는 제이슨 무어의 책이 그동안 지난번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페미니스트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문제 삼아왔던 그런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인 데카르트 인식을 굉장히 정말 집요하게 그걸 물건으로 이걸 우리가 돌파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이상 어떤 전망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 되게 강력해서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이 그동안에 축적해왔던, 그러니까 쌓아왔던 그 논의의 장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같은 논의 선상에 있는데 그 논의 장들이 제시되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딱 맞물리는 거를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달라코스타의 책이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두 분이 좀 만나야 하는 건 아닌가 싶지만 달라코스타 선생님께서 좀 편찮으시다고 그죠? 네. 아쉽네요. 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장수정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계신가요? 지난번에 참석 안 하셔가지고. 네. 저는 아직 읽지 못해서 두 권을 같이 읽으면 좋다고 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지 중에 13번째 질문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모님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매매 여성에 대해 토론하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오늘 발표문에는 나오질 않았었는데 제가 읽었을 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비범죄화 운동이 있었다라고 해서 성매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원점하고는 좀 사뭇 좀 다른 그런 상황 사례를 서술한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혹시 서평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저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걸 기대하실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성매매, 그러니까 에코페미니즘이란 이 마리아 미즈 반다나 시브가 쓴 책에도 사실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 마리아 미즈나 뭐 실비아 페데리치도 다 이 부분이 사실 건너뛸 수가 없는 영역이죠. 이 성매매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 여성에게서 그 생산 수단을 다 박탈해버리고 여성에게 노예적인 어떤 삶만을 허락했을 때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디일까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몸밖에 팔 수 없을 때는 몸이라도 팔아야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언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초기에 그러니까 시초 축적이든 그 이전 시기든 간에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어떤 측면, 여성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다른 어떤 가능성들을 꿈꿔보거나 기획해보거나 실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박탈해버렸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디서나 전지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혹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들이라는 지점에서 이 분들이 저는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든 뭐 그 노동에서 착취를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성별 노동분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간에 좀 그 만나는 접점은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삶에서 어떤 가능성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어떤 전망들을 가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소한 무엇을 가져야만 하는가. 근데 그것이 박탈될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얼마나 일천한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 책에서 잠깐 그 언급됐던 것 중에 그 절멸에 대한 해석에서 이 달라코스타도 이제 박연실 선생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선택지가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죽는 것뿐인데 그 앞에 남아 있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범죄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매매 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당사자를 범죄화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공장식 축산 제도에서 직접 동물을 죽이는 노동자들을 사실은 똑같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이주 노동자들이 피해자인데 거기서 처벌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네. 네.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성매매 비범죄학 운동을 하시는 그 분들이 있었고, 저는 우연한 계기에 그런 어떤 집회 현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경기도 어디에선가에서 그때 아마 어떤 법안으로 인해서 그 성매매 업소를 철거하는 그런 곳이었고, 그걸 이제 반대하는 그런 집회 현장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매매 여성들이 철거를 반대하는 아마 그런 집회였던 거 기억하고 있는데요. 좀 오래전 일이어서. 근데 그때의 그 분들의 주장은 성매매를 범죄하는 그런 법안이 어떤 개발 논리에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도시개발 논리에. 그러니까 사실은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런 성매매 범죄화 논리를 이용하는 거죠. 성매매는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법을 통해서.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는 게 전 다 동의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게 성매매 여성의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가부장의 문제가 얽혀 있어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사실 그 집회 현장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이제 그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인식의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아직도 그런 문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어쨌든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범죄와 그런 거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선생님. 네. 그 달라코스타 책에도 지금 페미니즘의 투쟁에도 성매매, 재생산 노동으로서의 성매매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도 뭐 그 부분을 서평에 담지 못했는데, 사실은 이 재생산 노동이라고 하면 뭔가 가정 안의 일과 가정 밖의 일을 구분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저에게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읽으면서 또 했었는데, 그게 되게 가정 안과 가정 밖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것은 계속 여성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자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본주의 단순히 뭐 몸을 판다 뭐 이런 우리는 모두 몸을 판다 이런 뭐 사유도 가능하겠으나, 이게 여성의 몸을 어떻게 뭐 자본이 그리고 남성들이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걸로 보고 혹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용하고 그것으로 부를 쌓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역사가 성매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어저께 그 김주희 선생님의 레이디 크레딧을 좀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도 더 명확하게 좀 논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엠번방 같은 최근에 이제 이게 너무 자본주의화 돼서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최근에 이게 너무 자본주의와 결합했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좀 원래 그러한 것이다라는 인식을 또 어저께 또 책 읽으면서 한 번 더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초 축적이라는 어떤 자본이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아까 보이지 않는 것들, 저렴화하는 것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거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성매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만 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D형이 좀 복잡해서 이거는 그냥 지금 이 짧게 얘기할 수 복잡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포주와 또 성매매 여성 노동자들의 입장도 굉장히 다르고 네. 포주 경제에 완전히 또 예속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가부장제와 젠더 문제로만 또 볼 수 없는 다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거를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는 좀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주제는 절대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말 꺼낸 김에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저는 달라코스타가 입장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 즉 생산자의 입장,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기는 출발한다라는 것이고 생산자와 노동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수탈되었을 때, 박탈되었을 때 어떤 가능성이 없어지고 또한 어떤 가능성밖에 우리가 추가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성매매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즉 성노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렇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비범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이 달라코스타는. 근데 그렇지만 이런 일을 가지고 포주들이나 여러 기업이나 김주쌤이 썼던 그런 책에서 금융 산업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에서의 그 구조의 문제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판할 여지가 당연히 있고 충분히 있고, 그러나 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즉 여성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달라코스타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의, 지금 최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의 혹은 다중의 어떤 각도로 봐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늘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복잡한 논의의 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막 어느 시점이다, 어느 그거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낙태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이 낙태를 권장하는 것과는 다르듯이 성매매 비범죄화도 성매매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함께 이야기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현장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한 10분 정도 더 토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 계시면은 기존 설문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계신가요 혹시? 네. 설문지 질문에서 15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서평의 안내글 두 번째 단락에 큰 감흥이 없거나 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 어떻게 풀어내실지 그 사이에 책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안내글을 보니까 여성해방운동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정을 사회적 차원으로 간주하며 여성을 사회전반의 중심인물로 본다. 여성은 자본주의의 가장 귀중한 상품인 노동력 자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려면 여성의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성은 생산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할 수단을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사실 이게 이미 이제 서평을 했기 때문에
요 단락의 맥락이 좀 달라졌어. 이게 전부가 아니고 달라졌다라는 건 이미 좀 발표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이 자리에 15번 질문하신 분 계시면은 이거 답변을 어떻게 선생님들로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요거는 발표를 통해서 해소된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독 그 부분을 유독 부각한 부분이 아마 마음에 걸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번째 질문이 어쩌면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쟁하는 여성이 가정과 육아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게 가능할지, 어떻게 가능할지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정을 갖고 계신 두부 선생님께서 투쟁하시면서 가정을 갖고 계신 두부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먼저 있잖아요. 투쟁을 하면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 1인데요. 사실은 달라코스타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인데 정말 이 나의 투쟁이 가치가 있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뭔가 결정 그리고 매일매일의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뭐 같이 사는 뭐 남성이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상태로 이제 부부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남성이 적은 아니지만 혹은 그 관계 속에서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의 그런 협상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다 이런 걸 느끼게 해줌으로써 저희 자존감을 좀 높여준 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인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죠. 이게 여성 개인이 막 투쟁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절대 아니고 공동체와 사회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할 때 조금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고 다른 것을 많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좀 제가 택한 투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할 수 없고요.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독립할 수 없고. 이거 근데 관계를 바꿔 나갈 수는 있죠. 이제 이거 발표한다고 뭐 가사노동 뭐 문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 청소년이 지나가다가 자기가 가사노동은 1등급이래요. 가사노동은 1등급인데 비결은 엄마의 부재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근데 똑같이 비혼 여성들이 또 갖는 또 이제 한계도 있거든요. 각 장에서 뭐 결혼했던 안 했든지 간에 다른 형태의 어쨌든 예속이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는 그냥 내 발목에 있는 노예의 사슬이 그것 자체로도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게 끊임없이 이제 싸워야 되는 또는 부딪히고 있는 모순. 근데 나의 것만은 아닌 그것을 상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힘들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같이 이거를 깨부수지 않으면은 뭐 나 혼자서 이제 그 족쇄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주위에 같이 만드는 똑같은 처지에 이제 또 비슷한 또는 같은 고통에 처해 있는 그 여성 동지들의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우리 마을에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뭐 품앗이도 하고 하는 이 공부 모임 겸 이 친구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누는 이야기들 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서로 또 안전망이 되어주는 그런 이제 관계들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그 모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억압된 세계에서 조그맣게 만들어낸
이 좁쌀 구멍만한 공통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또 이제 뭐 박연실 선생님이 계신 지리산에 또 탱자 모임도 있고 그런 모임들이 또 자꾸 이제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가 내가 고립되어 있지 않고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 속에서 그 연결해 주는 힘들이 버텨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잠깐만 한마디만 더. 네. 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전 동네에서 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모순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막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한다, 뭐 지역에서 막 봉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그냥 부불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행정이나 뭔가 사회가 해야 될 일들을 굉장히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지역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그냥 사실 페미니즘이 뭔지 모르는 그냥 언니들, 뭐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본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가치 있는 일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가정 안에서 투쟁하는 여성들, 뭐 투쟁하면서 가정과 뭐 그런 것들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보태고 싶은 얘기는 달라코스타가 여기서 그 모든 여성을 주부라는 계급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다. 주부이든 아니든 간에 주부를 기본값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기본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기본값은 아니지만 주어진 기본값이라서 그 주어진 기본값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뭐 비혼, 그 다음에 낙태,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이게 투쟁이다, 투쟁의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어떤 질문을 보니까 저출산 얘기를 막 하고 계시던데, 그것도 사실 출산을 여성이 통제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여성의 투쟁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달라코스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분명히 10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남자랑 같이 살지 않겠다,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 혹은 가정을 이뤘지만 박살 내겠다, 혹은 가정을 이뤘지만 뭐 한 가정이 아니라 난 두 가정, 세 가정을 이루겠다, 여러 가지 방식들의 지금 그 어떤 것들이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별개의 어떤 사안들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어떤 페미니즘 투쟁의 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스트의 투쟁이다라고 본다라면은, 그 말씀하셨던 뭐 가사나 육아나로부터 사실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봤을 때 누구도 해방될 수가 없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독박으로 하든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독박을 씌우든 아니면은 몇 대 몇으로 나누든 이런 차원의 문제일 텐데,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떤 차원으로 나눠서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독박 씌워갖고 그거를 공짜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공짜로 이용하면서 다른 거는 못하게 발을 묶어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달라코스타도 이거를 누구도 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해방을 얘기하지는 해방을 얘기하지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한계와 그 윤리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거기에 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만큼 하고 어느 만큼 하지 않을 것인가는 늘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경계의 어떤 줄을 타는 것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 고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장들을, 각자 나름의 장들을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 시도들을 늘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 그런 맥락에서 낙태든 비혼 선언이든 미혼 선언이든 아니면 다남편 선언이든 다 여자들끼리 살겠다는 여성 동성애 선언이든, 아니 모든 이 선언들은 모두가 다 유의미한 투쟁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성 혹은 여성 인권 문제 같은 거, 코로나 속 인권 여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흥미로운 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뭐 실비아 페드리치 책 같은 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다루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함께 포괄해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선생님들 뭐 마지막 소회 같은 거 들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꼭 뭐 이렇게 남은 말씀 하실 게 계신 분 있으세요? 예, 예. 박희연 선생님 손 드셨는데. 네, 저는 꼭 그 최 선생님 반가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언젠가 오프에서 꼭 만나요. 좋습니다. 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 돌봄으로부터의 탈출 전략이 아니고 되찾기 전략으로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봄의 개념도 예, 철학적으로도 뭐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좀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어떤 전환의 핵심 단어로 이거를 좀 우리가 재발명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선생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도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살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잘하진 않지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순들을 안고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순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들을 또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권보철 선생님은요? 네,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그냥 예,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그 아까 최 선생님 말씀이 예, 저는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돌봄을 예, 좀 어떤 그 생활의 원리로, 삶의 원리로 예, 삼는 그런 사고방식과 어떤 실천들이 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그 달라코스타가 한계의 문제를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 한계가 단지 그냥 한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그 어떤 그 발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를 아예 버릴 수도 없을 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발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어떤 거기서 이제 여성들의 윤리적인 감각과 그 돌봄의 원리를 발견했던 것처럼 그 어떤 한계의 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셔서 아주 뜨겁게 준비된 발표문들을 전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수십 분, 거의 80분에 가까우신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역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책은 제가 쓴 책인데요. 개념 무기들이라고 해서 덜레즈 철학의 행동학을 다루는 그런 책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갈무리에서 보내드릴 안내 글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라서 제가 좀 진행시키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마리오 로자 달라코스트가 제기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특히 여성의 해방적 삶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서 이 자리를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쌤, 곧 봐요.
네. 봬요.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